반갑습니다. 화면톡 김대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직업상담사 2차 실기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2차 실기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처음 여러분들 이제 교재 우리 시대류 필기 교재 보시면 앞에 2차 시험 정답 족보라는 핸드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핸드북에 있는 문제를 먼저 이제 진도 나갈 부분에 대해서 풀어보시고 같이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필기 교재에는 날개 부분에 여러분들 이제 이론이 있고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이론이 쭉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날개 부분인데 날개 부분에 이제 2차 실무 이렇게 출제된다. 2차 기출 이렇게 출제된다. 이런 항목들을 보면서 같이 교재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때 이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제 핸드북에 있는 거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핸드북 1번 문제. 자, 1번. 자, 집단 상담의 장점을 6가지 쓰시오. 돼 있죠? 상담 장점이죠. 장점. 집단 상담의 장점입니다. 자, 집단 상담의 장점은 우리 이제 필기 이론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암기 팁 해드렸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암기 팁 해드렸던 것들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피성적인 개인은 대인 교류했더니 경제성이 커지더라. 경제성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일단 요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요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어때요? 그렇죠. 요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정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집단 상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개념을 이해한다. 그리고 앞글자를 이해한다. 앞글자를 외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설명을 쓴다. 설명을 쓰는데 설명을 쓸 때는 키워드가 있으면 좋겠죠. 키워드. 그래서 집단 상담은 무엇이다? 상담자 한 명에 내담자 여러 명이 진행하는 상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피성적 개인은 대인 교류하면 경제성이 높아지더라. 대인 교류하면 경제성이 높아지더라.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피드백이죠. 피드백. 그리고 이제 또 여기다 이제 들어갈 말이 또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되죠. 피드백은 뭐예요? 자기 탐색을 돕습니다. 자기 탐색을 촉진시킨다. 이 얘기예요. 피드백은 오히려 상호작용하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나를 더 잘 이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숙도가 낮은 내담자한테 어때요? 적합하고 좋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 상담보다 받아들이기 쉽다. 또는 쉽게 어떤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통해서 무엇을요?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교류는요. 여러 사람과 교류는 학습의 장을 만든다. 자, 이러니까요. 어때요?
경제성이 높아지는 거죠. 즉 효율성도 높고 경제성도 높다. 이렇게 해서 문장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그 교재에 있는 모범답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경제성에도 되고 효율성에도 되고. 그죠? 내담자들이 개인 상담보다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적 탐색을 도와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킨다. 개인적 탐색이죠. 자기 탐색을 도와서. 근데 무엇이? 피드백이. 그러니까 피드백을 안 써도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차 실기는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탐색을 도와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킨다도 답이고요. 내담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집단원이라고 해도 되겠죠. 집단원들 간의 피드백은 자기 탐색을 더 촉진시킨다. 이렇게 해도 맞다고요. 아셨죠? 답이 딱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천 경험이 현실 검증의 기회를 가진다. 그 다음에 5번 타인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된다. 개인 상담에 줄 수 없는 풍부한 학습 경험이 제공된다. 이것도 맞지만 교류를 통해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겠습니다. 2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2차 문제는 답이 수십 가지. 한 개가 아니다. 한 개가 아니다. 필기 문제는 1, 2, 3, 4 중에 고르는 거지만 2차 문제는 답이 수십 가지다 라고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툴버트가 제시한 것으로 집단 직업상담의 과정에 나타나는 5가지 활동 유형을 제시하셔. 자, 툴버트의 집단 상담의 활동 유형이에요. 활동 유형. 집단 상담의 활동 유형. 자, 툴버트는 일단은 암기해야죠. 자, 먼저 집단 상담 툴버트구나. 그러면 암기팀 나와야 돼요. 자, 툴버트는 자상한 개업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개업했으니까 자상해야죠. 개업했어요. 새로 개업했으니까 당연히 자상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 탐색. 어디서 봤죠?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집단 상담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뭐예요? 피드백. 그 다음에 개인적 정보와 뭐예요? 자신의 목표와의 연결. 그러니까 개인적 정보를 잡으니까 그래, 나 사회형이야. 그러니까 뭐야? 나 목표 잡았어. 직업상담사 될 거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직업적 뭐예요? 정보의 획득. 그러면 직업상담사 누가 될 수 있지? 직업사전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의사 결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상한 개업 의사. 자, 우리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요건 쓰시오였죠. 쓰시오. 그 다음에 요건 제시하시오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쓰시오는 뭐고 제시하시오는 뭐예요? 쓰고 설명하시오는 또 뭐예요? 제가 이제 하면서 중간중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제시하시오는 거의 쓰시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설명하시오라는 개념도 되겠는데, 사실 얘는 이거 자체가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상호작용이 무엇이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상호작용만 써도 사실 설명과 쓰시오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시하시오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기술하시오, 제시하시오. 이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쓰라는 건지 설명하라는 거지. 자, 그거 또 비교되는 내용이 또 나오면 제가 비교해서 설명할게요.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자, 직업상담사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에 관한 집단 상담을 실시하려고 한다. A 직업상담사가 체계적인 상담 진행을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처의 집단 직업상담을 위한 3단계 모델을 쓰고 각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셔. 얘기가 길었어요. 얘기가 길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집단 직업 상담의 3단계 모델을 쓰라는 거예요. 누구의? 부처의. 제임스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의 3단계 모델을 쓰시오. 요 얘기예요. 출제 비중 굉장히 높죠? 여러분 별표 하나 칠까요? 출제 비중 굉장히 높다. 자, 부처의 3단계 모델. 3모델. 자, 모델이라고 하면 여러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집단 상담의 3단계 과정.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초기, 중기, 종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요, 이렇게 우리 암기했어요. 탐전행. 근데 암기할 때 탐전행만 암기하시지 마시고, 부처는 탐전 행동을 하였네. 부처가 이제 직업 바꾸고 싶어가지고 탐정. 요새 사설 탐정도 있잖아요. 사설 신직업 중에. 그래서 부처는 탐전 행동을 하였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탐은 탐색 단계죠. 탐색 단계. 그 다음에 전은 전환 단계. 그 다음에 행은 행동 단계. 탐전행, 부처 탐전행,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탐색 단계는 또 이제 시험 문제가 응용돼서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 좀 이따 보도록 할 텐데, 자, 탐색 단계는 먼저 집단 상담하게 되면 뭐부터 하냐면 자기 개방부터 하거든요. 자기 개방.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미팅이라든지 모임 갔을 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모임은 뭐 하죠? I'm ground, 자기소개하기. 그죠? 그래서 자기 탐색.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활동은 뭐냐면, 그러면 그 자기 탐색한 거 가지고 피드백해요. 피드백이 와요. 자기소개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기 탐색을 해야지 자기소개를 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피드백하죠. 그래서 이게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끝나고 나면 어때요? 그 피드백이 이럴 경우가 있어요.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어쩐지. 그러면 뭐예요? 불일치가 해소된다. 해소. 됐죠?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환 단계는 가치의 전환이에요, 여러분들. 가치의 전환. 가치관이죠. 근데 사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직업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나에 대한 가치와 직업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가치와 직업 가치를 어떻게 돼요?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이렇게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행동 단계는 제가 필기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거 암기하면 바보라고 했어요. 그죠? 행동 단계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끝이니까. 결국에 뭐 해야 돼요? 행동을 실천하려면 어떤 목표라는 걸 잡아야 되고요. 목표는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대안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실천, 이런 것들을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모범 답안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비교해 보는 거지, 제가 칠판에 판서한 게 틀리거나 이 모범 답안이 틀린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답은 수십 가지다. 수십 가지다. 아셨죠? 자, 전환 단계, 탐색 단계 볼게요. 자기 개방, 자기 탐색이죠. 자기 개방. 자기 개방이라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아인그라운드 하면서. 그래도 그걸로 좀 바꿀게요. 자기 개방이야, 자기 탐색이야 비슷하긴 한데요. 개방. 일단, 자기 개방. 자기 개방이요. 이 자기 개방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자기 탐색을 해야 돼요.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그게 자기 탐색이죠. 그리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요. 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어때요? 불일치가 해소된다. 좀 더 길게 쓸 수도 있고 줄여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환 단계는 가치관, 가치에 대한 조사, 자신의 가치에 대한 피드백 등이 일어난다. 가치. 나에 대한 가치, 직업의 가치. 행동 단계.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 수집, 즉각적, 정기적, 의사결정. 대안 들어가도 돼요. 대안 들어가면 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실천, 실행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다를 수 있죠. 자, 책을 쓰고 있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책을 쓰고 있는데 절대로 똑같이 쓸 수가 없어요. 똑같이 내가 썼던 내용하고 그 다음날 쓰면 똑같이 쓸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뭐죠? 로봇이에요. 로봇. 인공지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챕터 1에 이제 직업상담의 개념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왼쪽 날개 부분 있어요. 왼쪽하고 오른쪽에 날개 부분 있죠? 이렇게 선 그어져 있고, 그 날개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차와 관련된 거, 다 보는 게 아니라 2차와 관련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날개 부분 쪽 보다 보면 여러분들 2차 주관식 이렇게 출제된다. 요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있는데요. 직업 상담의 목적 5가지 쓰시오 나왔죠?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6번째. 날개 부분이니까 그냥 날개 부분 나온 건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직업 상담의 목적. 자, 직업 상담의 목적은요. 자, 우리 제가 필기할 때 이렇게 정리했어요. 잠명 이수하면 의사 직업이 성장하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잠정적인 진로를 설정하게 한다. 그 다음에 명백한 직업 목표를 잡게 한다. 이해죠. 이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수립. 무슨 수립? 목표의 수립이죠. 목표의 수립을 하게 한다. 직업 목표를 수립하게 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을 하게끔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직업의식. 성숙해야죠. 성숙한 직업의식을 만든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성장과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암기할 때는 잠명이수하면 의사 직업이 성장하네. 잠명이수하면 우리 이제 암기에는 의사가 많이 나와요. 의사 선생님. 요새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의사 이슈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에 이제 의대 전공에 잠명 과목이 있는데 잠명 과목을 이수했더니 의사 직업이 성장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넘겨보시면요. 2차에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2차 주관식 이렇게 출제된다. 여기서 직업 상담사가 이제 갖춰야 될 자질 5가지 쓰시오 나왔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 보도록 할게요. 직업 상담사의 직상의 자질 5가지. 자, 요거는 요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내 자객이 도덕적이네. 내 자객이 도덕적이야. 그죠? 도덕적이야. 이렇게 직업상담사 뽑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자객을 뽑으려고 자질을 봤는데 이놈이 너무 도덕적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대 때리고 와. 이게 이제 자객이 하는 일인데 자객이 안 때리고 와.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뽑았는데 자질이 안 맞는 거예요. 자질이.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내담자에 대한 존경이 있어야 된다. 내담자를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자의 실현에서, 자의 편견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죠? 자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객관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통찰. 객관적인 통찰력. 그러니까 너무 동정심에 이르지 않는 자세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덕적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도덕적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윤리적인 기반에서 해야겠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 5개라며. 근데 지금 4개 해줬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6개 쓰게도 나와요. 놀라셨나요? 8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자, 보세요. 제가 요거는 내 자객이 도덕적인 애를 암기 팁으로 드린 이유는 아는 거야. 내가 대충 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5개 쓰고 6개 쓰고 이건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나 한국인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예요. 그래서 제가 내 자객 도덕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어떻게 돼요? 응용해서 풀어가면 돼요. 자, 그럼 원리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과목이 몇 개예요? 5개 과목 하죠. 해볼까요? 시작. 상담. 벌써 까먹었어요? 필기 합격한 지 얼마 됐다고? 심리, 정보, 노동, 법이죠. 이걸 여기다 적으면 돼요. 지금 껌뻑거릴 거야, 눈이. 저기 뭔 소리야?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세히 보면 사실 물론 전문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인문학적 소양이야. 그러니까 직업상담사는 인문학적 소양하고 여기에 전문적 소양, 이거 HR적 소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약간 다분히 HR적인 소양이에요. 약간 과학적 사고. 이거는 뭐예요? 따뜻한 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자질인데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일반적 아니면은 인간으로서의 자질, 인성적 자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늘만한 게 심리죠. 그죠? 심리에서 뭐 배웠어요? 심리 검사, 그 다음에 발달.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여러 개 써볼게요. 인간의 발달과, 그 챕터 이름이에요. 직업선택 발달 이론이잖아요. 직업선택 발달과 성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더 들어갈까요? 심리 검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야 된다. 약간 전문적 자질 플러스 해볼게요. 전문적 자질. 자, 변화는 요거.
변화하는 직업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할까요? 산업의 변화와 문화의 변화, 세상의 변화도 적을 수 있어야, 알 수 있어야 된다.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여러분 저한테 배우셨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땡 잡았네, 땡 잡았네, 땡 잡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 2차와 관련된 내용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도 하고 2차와 관련된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넘겨보니까요. 집단 상담 장점 나왔는데 단점에 관련된 것도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단점에 대한 걸 조금 잡아보시면 단점에 대한 거 여기다 좀 잡아볼까요? 단점에 대한 거는 이렇게 또 적어볼 수 있겠죠. 개인 상담보다 쉽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개인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비밀 보장이 어렵겠죠? 단점. 보통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집단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개성이 상실될 수도 있겠죠. 개성. 그 밖에도 더 있죠. 더 많이 만들 수 있죠. 예를 들면 파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죠? 집단의 압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압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쭉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 들으면서도 많이 좀 저거 어떻게 하지?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부처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는데 부처에 이제 지금 교재에는 없지만 우리 필기 교재에는 없지만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탐색 단계 활동 3가지를 쓰시오 라고도 나온 적이 있고요. 행동 단계도 3가지 쓰시오 나온 적이 있는데 전환 단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환 단계는 여러분 그렇게 나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탐색 단계는 자기 개방 활동을 한다. 그 다음에 2번째, 자기 탐색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3번째,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불일치의 경험을 해소하고 일치성을 느낀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 가지고 문장을 자꾸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필기책에 요걸 자세하게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행동도 목표를 설정하게 한다. 2번 계획을 설정하게 한다. 요걸 묶어서 해도 되고요. 계획과 대안을 만들게 한다. 그 다음에 요거 3번째 의사 결정과 실천을 돕도록 한다 하셔도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또 넘겨보시면요. 넘겨보시면 이 내용도 있습니다. 2차 주관시 이렇게 출제된다 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상담의 필요성 났어요. 사이버 상담의 필요성. 자, 이것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하고 좀 비슷해요. 사이버 상담도. 그냥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이버 상담은 여러분들 뭐부터 생각하면 돼요? 그래요. 집에 있는 컴퓨터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 상담 어떻게 할까? 근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스마트폰을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어떤 게 도대체 상담하고 비슷하냐면요. 여러분들 게시판이에요. 게시판. 그러니까 SNS라고요.
SNS에 댓글도 달리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면 자주 묻는 질문, 그 다음에 뭐 인기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거 가지고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자, 스마트 기기죠.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인터넷 기기죠. 그죠? 예를 들면 컴퓨터 등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마법의 재료입니다. 등이. 그러니까 컴퓨터, 스마트폰 등. 이런 통신기기가 그죠? 통신기기가 보급됐다. 널리 보급됐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편하다.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접근성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해도 정답이고요. 접근성이 우수하다. 그것도 정답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답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우리가 보통 먼저 글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담자가 어때요? 내담자가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익명성 쓰잖아요. 자기 본명 쓰시는 분 있어요? SNS나 이거 자기 본명 쓰는 분 거의 없죠. 익명성이 보장된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비판이나 이런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라는 거죠. 아셨죠? 저 10가지? 저 한 20가지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편하게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앞에 따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앞에 따서 막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좋지 못합니다. 제가 하는 거는 이거 뭐예요? 연상시키는 거잖아요. 스토리텔링으로 연상. 의사가 성장하려면 전면 과목이 있어야 돼. 그죠? 자객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자질이 없어. 예? 우리 축구대표팀 감독도 자질이 없는 분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그죠? 그죠? 재택근무한다고 그러고. 그죠? 선수들 위해서 막 뛰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 첫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